불과 2년 전까지 히말라야에서 목숨을 걸고 등산객들을 안내하던 오빠가 지금은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팔에서 우리 가족의 하루 식비는 고작 3,000원. 오빠는 매년 에베레스트에서 죽어나가는 셰르파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운명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트만두의 거리에는 한국어를 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포카라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샤르마라고 해요. 포카라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관광도시예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산군을 배경으로 폐와 호수가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어 네팔의 보석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포카라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의 시작점으로 매년 수만 명의 전 세계 등반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해발 8,091m의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에서도 가장 위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잦은 눈사태와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이죠. 하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설산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저희 오빠도 이곳에서 셰르파로 일하면서 수많은 등반객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봄과 가을 등반 시즌이 되면 포카라에 거리는 등산 장비를 맨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타멜 거리를 따라 등산 용품점과 게스트하우스가 즐비하고 트레킹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항상 분주합니다. 저는 타멜 거리 근처에서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일을 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았지만 다른 나라 등반객들도 자주 들렀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삼겹살이 트레킹을 마치고 돌아온 등반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죠. 가격은 비싼 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어요. 특히 소주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주로 등산객들이 힘든 등산을 마치고 체력을 보충할 겸 가이드들과 함께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이었죠. 또한 관광지답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코스도 있었는데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사라랑콧 언덕에서 이륙해 폐와 호수 위를 맴도는 모습이 마치 새처럼 자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포카라의 하늘은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빠가 안나푸르나로 향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으니까요. 오빠는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코스로의 등반 위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포카라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등반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히말라야의 도전을 꿈꾸며 이곳을 찾지만 저희 같은 현지인들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매일 아침 7시면 저는 어김없이 한참을 걸어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상점들이 문을 열기도 전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던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은 제게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샤르마, 오늘도 일찍 왔구나. 사장님의 환한 미소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매며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앉아봐. 오늘은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사장님은 태블릿을 켜더니 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네팔 사람들이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희망이 가득했죠. 월급을 받는 날이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 가게 손님 중에 한 명이 보내준 영상이야. 지금 저 사람들처럼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돕고 있대. 임금이 비싸서 조금만 고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적응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샤르마 같은 성격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사장님께서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오빠 라메 씨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히말라야에서 외국인 등산객들을 안내하는 셰르파로 일하는 오빠는 매번 위험한 등반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특히 작년 봄, 오빠의 동료가 눈사태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오빠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샤르마,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어. 우리 가족의 살림은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두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들의 학비도 오빠와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오빠는 어려서부터 계속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이곳 한식당에서 일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한 편이었어요. 가게에선 항상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지만 느낌이 매우 좋았었어요. 사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아시고는 틈틈이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단어들을 익혀갔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자주 오시다 보니 알아듣는 말도 점점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의 동생이 한국 취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말이죠. 한 달에 300만 원도 번대. 네팔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0만 루피가 넘는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만 루피라면 우리 가족이 1년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오빠가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오르내려 버는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오빠와 제가 함께 한국에 간다면, 오빠와 한국에서 몇 년만 열심히 벌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더 이상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께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사장님, 저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야.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기술 시험도 통과해야 해. 작년에는 9만 명이 지원해서 겨우 6천 명만 최종 합격했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샤르마, 넌 할 수 있을 거야. 난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잘 알아. 게다가 이미 기초적인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잖아.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사장님의 친절함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빠를 만났습니다. 며칠 전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오빠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오빠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오빠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샤르마, 나도 사실 더 이상 이렇게 살긴 싫었어. 매번 등반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까 두려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를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구름 속에 가려진 봉우리들처럼 우리의 미래도 아직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개 너머에는 분명 밝은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저와 오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한국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다들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빠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지금 수도 카트만두에는 1000개가 넘는 한국어 학원이 있고 포카라에도 수많은 학원이 있어요.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저희는 학원을 등록했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어서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새로운 꿈을 위해 과감히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에 가지 못한다면 수년을 고생하며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겐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으로 가야만 했죠. 걱정 반, 설렘 반, 그날 저녁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을 들으러 학원으로 향했어요. 학원에서 놀랬던 건 저희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희의 경쟁자였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인 사장님께서 한글 교재도 사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생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우와, 오빠. 이거 봐요. 한국은 지하철이 거의 전국에서 운행된대요. 서울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지하철이 다니고 있어요. 네팔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에. 지하철은 한 번도 타보지 못해서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또 저희를 사로잡은 내용이 있었어요. 응, 저게 무슨 뜻이지? 한국은 최저임금이 법으로 보장된대. 외국인도 똑같이 말이야. 교재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된 노동 환경까지. 어느 날은 학원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10년간 일하다 돌아온 선배님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정직하게 일한 만큼 인정해주는 나라예요. 저는 10년 동안 번 돈으로 카트만두의 집도 사고 동생들 학비도 다 대줬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주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하루하루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빠의 동료가 또 한 명 히말라야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오빠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샤르마, 우리 꼭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가자. 거기서 꼭 성공하는 거야. 저는 오빠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모두 이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학원은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14만 명이 지원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저희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한국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고 서로 한국말로만 이야기했어요.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어 생활비가 부족했는데 한국인 사장님께서 한국에서 열심히 벌어서 값을 하며 돈을 선뜻 내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사장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항상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문화로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도 저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힘든 내색 없이 괜찮아, 샤르마. 너희가 한국에 가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라며 항상 응원해 주셨죠. 시험 전날 우리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트만두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빠, 우리 꼭 합격해서 한국에 가요. 그래, 샤르마.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도전하는 거잖아. 오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말라야에서 혼자 위험을 감수하던 오빠가 이제는 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포카라의 밤은 한국어를 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그 속에는 우리처럼 간절한 꿈을 품은 이들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앞에서 저는 오빠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어요.
막상 시험장에 들어서니 긴장이 돼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수험번호 1번부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관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오빠를 돌아보았어요. 오빠는 힘내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고사실로 나뉘어 들어갔어요.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문제부터 난관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단어들, 밤새 오빠와 외웠던 문법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끝났습니다. 모두 연필을 놓아주세요.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장을 나오자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땠어, 샤르마? 글쎄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은 정말 길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 깨어나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빠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더 하면서 우리의 생활비를 채워갔습니다. 발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학원 친구들의 얼굴도 하나둘 굳어갔어요. 14만 명 중 단 6천 명만이 최종 합격한다는 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학원 컴퓨터실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안 옆자리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알았어, 샤르마. 천천히 해. 숨을 크게 들이신 후 저는 제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단어를 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합격. 화면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합격했습니다. 오빠, 오빠, 합격이에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는 저를 안아주며 축하한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잠시 후 오빠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샤르마, 나도 합격이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탄식과 환호성이 뒤섞여 들렸지만 그 순간 우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합격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기술 시험과 건강검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기업에서 우리를 선택해야만 실제로 갈 수 있었죠. 다행히 한식당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우리의 이력서를 여러 곳에 보내주셨죠. 샤르마,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배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될 거야.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오빠는 건설 회사에서 각각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오빠의 말에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식당 사장님의 초대로 어머니와 동생들 모두가 한 식당에 모였어요. 사장님께서 축하하고 힘내라며 맛있는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구워주셨어요. 샤르마, 라메씨.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제 말에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오빠와 저는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식당에서 본 영상 속 장면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저와 오빠는 이제 그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항이 컸고 시설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살다 이런 경험을 다 해보다니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첫 출근 날 매장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야. 오빠도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우리는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힘들지만 희망이 있었기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샤르마, 여기서는 정말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오빠의 말처럼 우리의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갔어요. 첫 월급을 받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급여를 받고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가서 어머니께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에는 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봄은 네팔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매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끔 히말라야의 눈보라가 떠오르곤 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샤르마 씨, 꽤 잘 적응하고 있는 듯 하네요. 한국말도 아주 능숙해졌어요. 매니저님의 말씀에 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매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포카라에서 한식당을 하시던 사장님 부부였어요. 오랜만에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러 오셨다가 제 생각이 나셔서 들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반갑고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매장 매니저님께서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줄 테니 이야기를 나누고 오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네팔에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카트만두에는 한국어 학원이 2,000개가 넘는다더군. 더 많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퇴근하고 한국어 학원에 다닌다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모두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 부부와 오빠까지 모여 오랜만에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계산을 했죠. 사장님이 매우 뿌듯해 하셨어요. 1년 전 포카라의 그 한식당에서 꾸었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주말이면 저는 여전히 오빠를 만납니다. 서툴렀던 오빠도 많이 적응을 해서 지금은 신입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도 많이 나던 오빠가 이제는 후배들을 이끄는 선임이 된 거죠. 히말라야에서 목숨을 걸며 일하던 오빠가 이제는 안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우리는 어머니께 송금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채소 장사를 그만두실 수 있을 만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동생들도 이제 더 나은 학교로 전학을 갔죠. 언니, 나도 나중에 한국에 갈 거야. 동생의 영상통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최대한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런 꿈을 그립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동생들을 한국에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도 자신만의 꿈이 생겼답니다. 나도 한국에 귀화해서 건설회사를 차리고 싶어.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안전의식을 가지고 튼튼한 집을 지어 한국인들에게 보답하고 싶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떠나온 이국 땅에서 우리는 더 큰 꿈을 발견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기 전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국 스타일 의화장을 하고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때론 낯설지만 그만큼 성장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한국어로 건네는 이 인사말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더 이상 서툰 발음도 떨리는 목소리도 없어요. 이곳이 제 자리이고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카트만두의 거리에는 한국어를 외우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해요. 그들에게 저와 오빠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와 오빠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에요. 퇴근 후 여의도 한강공원에 앉아 있으니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샤르마, 이거 봐. 어머니가 보내신 영상이야. 오빠의 휴대폰 화면 속에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많이 컸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행복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가 매달 보내는 송금으로 가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고 동생들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 시간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한국어를 공부했던 학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강의라기보단 저희의 사례를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였죠. 저희는 그들에게 공부했던 과정,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포카라의 한 식당에서 시작된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한 방법들까지. 언니, 저희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희도 꼭 합격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오곤 한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에서 저는 2년 전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더욱 진심을 담아 조언해주고 있어요. 매장에서도 저는 자주 칭찬을 듣곤 해요. 한국 직원들도 샤르마 씨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대요. 매니저님이 말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부족한 한국어로 실수도 많이 했고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이제는 제가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었죠. 저희는 가끔씩 모여 한강에서 맥주 한 잔씩 하는 나름의 사치도 부리고 있어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이 소소한 여유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서울의 밤하늘은 히말라야의 별만큼이나 아름다웠어요. 있잖아, 샤르마, 한국에 정말 잘 온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오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 왔어요, 오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팔의 거리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외우고 있겠죠.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네팔의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피어날 줄 몰랐거든요. 제2의 고향이 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더 많은 문화를 배우고 싶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저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 인사 속에는 저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땅을 일구고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화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엄청난 피와 땀이 있었죠. 이 사연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